자, 봅시다. 이 문제 원래 원칙적으로 푸는 거는 절대값 안을 0으로 만드는 x의 값을 기준 잡고요, 얘를 0으로 만드는 x의 값 기준 잡고요, 그런 다음에 범위를 케이스 분류해서 그때그때마다 이름이 달라요. 이런 식으로 푸는 게 원칙이에요. 근데 선생님은 그냥 그 원칙은 답지 보시고 선생님은 이렇게 한번 설계를 해보고 싶다는 거지. 어떻게? 나요, 이 문제를 해석할 때 x의 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3이요. 그런 다음에 여기에 절대값. 그리고 나서 나 얘를 이항할 거거든요. 이항하시면 함수의 이름이 이렇게 돼요. 어떻게 해요? 나 2분의 1 x의 제곱이 되고요. 나는 얘 절대값을 이항한 거니까 더하기 x 마이너스 4 그런 다음에 다시 절대값. 거기에 마이너스 1 딱 이래 버리고 싶어요. 그런 다음에 나는 두 개를 함수로서 해석하고 싶다는 거지. 나요, 요 녀석이요. 이 녀석 함수의 이름을 내가 fx하고 부르겠다라는 거예요. 나 fx라는 함수야. 나의 이름이 x의 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3. 여기에 전체 절대값이 쏙쏙 씌어진 이름이야. 이 그래프를 어떻게 그립니까? 라고 물으신다면 그냥 그리신 다음에 x축 아랫부분을 뭐하자? 꺾어 올리자라는 거야. 그러니까 나 fx에 대한 그래프는 x-3, x-1 싹 이러면서 전체 절대값이 싹싹 씌어진 유형이니까 fx에 대한 그래프를 그리면 2차 함수에 대한 그래프를 싹 그리신 다음에 x축 아랫부분을 뭐하자? 꺾어 올리자 라고 해서 호로록 여기에 1, 3이고요. 대칭축 x는 2, 내가 바로 대칭축이 되다. x축 아랫부분을 꺾어 올린다고 하더라도 대칭성은 변하지 않는다. 괜찮아? 네, 좋아요. 그런 다음에 이 녀석의 좌표가 몇이죠? 라고 물으시다면 2, 2를 여러분들이 호로록 대입하시면 될 테니까 뭐가 나와요? 1. 요 그래프 자체가 결국은 fx라는 그래프의 그림이에요. 여기까지 괜찮아요? 나요, 요 녀석이요. 이 녀석의 이름을 쑥 gx하고 내가 이름을 주겠습니다. 이런 거지. 자, 그럼 봐봐. gx라는 그래프는요, 구간에 따라서 이름이 달라져요. 어떻게 해요? 절대값 안을 0으로 만드는 x의 값은 4 하나 있는 거 맞죠? 그래서 어떻게? x가 4보다 크거나 같을 때와 x가 뭐보다? 4보다 작을 때 이름이 달라요. 괜찮습니까? 자, 그럼 봐봐. 4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이름 자체가 절대값 많이 양수라서 절대값이 풀릴 때 그냥 풀리죠. 그래서 어떻게? 2분의 1의 x제곱 그런 다음에 더하기 x-5요. 이 그래프를 그리셔야 해. 나요, 그래프 자체는 호로로록 아래로 볼록해요. 자, x가 4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요, 호로로록 아래로 볼록한 그래프가 그려지고요. 그런 다음에 대칭축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으신다면 대칭축 자체는 x는 마이너스 1. 그런데 4보다 크거나 같을 때만 그리래매. 그러면 4일 때 함수값이 뭐냐? 이렇게 조사해 주시면 4를 대입하세요. 4를 대입하시면 8 더하기 4, 12에서 5를 뺀대. 4,7이요. 그래서 호로로로로로로로로 이쪽 부분만 그려달라는 거야. 자, 그렇다면 x가 4보다 작을 때는 절대값 안이 음수라서 풀릴 때 마이너스가 붙어서 풀리는 거 맞지? 그러면 어떻게 돼? 너의 이름은 2분의 1의 x의 제곱 그런 다음에 마이너스가 붙어서 풀리니까 마이너스 x라고 갖다 붙이고요. 그런 다음에 플러스 3 이러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x가 4보다 작을 때는 여전히 나는 아래로 볼록한 그래프를 샥 그릴 것이고, 이때 대칭축이 무엇입니까? 너의 대칭축은 x는 어떻게 되는 거죠? 나 1이 돼요. 이런 거지. 그치? 그러면 봐봐. 4라고 불리는 건 여기 있을 거고 4, 너 위에 점 4를 대입하세요. 4를 대입하게 되면 뭐가 나와요? 8 빼기 4는 4고요. 4 더하기 3, 7이 나오네. 아, 그렇구나. 그래서 4보다 작을 때 샥샥샥샥샥샥샥샥 이 그림을 그려주시면 돼요. 여기까지 선생님 말 괜찮아요? 이해할 수 있겠니? 자, 그러면 얘들아 봐봐. 좌표평면에 선생님은 지금 이제부터 그림을 그리려고 해. 그림을 자 봅시다. 싸라
내가 지금 x축이 있어요. 나 fx에 대한 그림을 그릴 거예요. fx 하얀색으로 그냥 그리겠습니다. 나예요. 호노노노노노노 샥 샥 샥 이렇게 나 y는 fx에 대한 그림을 그렸어요. 여기가 1이고요. 여기가 3이에요. 괜찮습니까? 아니 얘들아. 그럼 봐봐. 나 지금 얘에 대한 그래프를 그릴 거예요. 봐봐. 얘 4를 대입해 볼래? 4 대입하면 뭐 나오니 얘들아? 얘 몇 콤마 몇을 지나? 4 콤마 몇을 지나니? 3을 지나는 거 맞지? 그치? 4 대입하면 3 나오는 거 맞잖아요. 그치? 그러니까 4 콤마 3이라는 점을 지나. 근데 나는 4 콤마 7이야. 그러니까 gx라는 그래프를 그리게 되면 뭔진 모르겠으나 여기를 4 콤마 선생님이 7이라고 한다면 요 점의 좌표를 선생님이 4 콤마 7이었다라고 한다면 괜찮습니까? 나는 상대적으로 나는 최고창의 개수가 1이고요. 난 최고창의 개수가 2분의 1이니까 gx는 널쭉이야. 나는 2분의 1, 나는 1이니까 나는 홀쭉이었단 말이야. 얘. 그러니까 얘보다는 좀 널찍하게 그림을 그려주신다면 호노녹 이렇게 괜찮습니까? 그리고 나서 연두색 부분을 그리면 호노노녹 요렇게 그러면서 요렇게 올라가나? 망했어. 요렇게 올라가는 그림이 그려지지 않냐라는 거야. 여기가 꼭지점의 좌표라서 정확하게 말하면 1, 너 몇이죠? 1을 대입해 주실래요? 1을 대입하게 되면 2분의 5 1, 2분의 5 여기가 뭐 하여튼 요 그래프 주황색과 연두색이 만나서 뭐가 된다고? gx라는 그래프를 완성한다는 거지. 4,7에서 만나면서 나 연두색, 나 주황색 괜찮습니까? 근데 지금 나한테 묻는 거 자체가 이 물음 자체가 내가 너를 fx라고 불렀고 내가 너를 무슨 x라고 불렀어? gx라고 불렀어. 그럼 나한테 묻는 범위 자체가 fx라고 불리는 이 그래프가 gx보다 항상 크거나 같은 그때 x의 범위를 묻고 있잖아. 여기까지 괜찮습니까? 그러면 그때 x의 범위는 어떻게 따져봐야 해? 라고 물으신다면 당연히 교점을 기준으로 요 교점을 기준으로 판단하시면 되지 않냐라는 거지. 교점을 기준해 갖고 왼쪽 편에서는 fx가 뭐하고 위에 있고 교점의 사이에서는 이 하얀색 fx라는 그래프가 아래 있고 이 교점의 오른쪽에서는 괜찮습니까? 다시 fx가 어디 있다? 위에 있다라는 거죠. 괜찮습니까? 좋아요. 자 이제 계산 갑시다 여러분. 나요 주황색의 이름 나였단 말이죠. 교점의 x좌표를 구한다는 건 주황색 함수의 이름 2분의 1 x의 제곱 더하기 x-5와 하얀색 이쪽 부분의 이름이요. x축 아랫부분 꺾어 올라가기 전에 그때 그 이름 그대로 나예요. 누구? x의 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3 우리 둘이 만나. 그치? 이 방정식의 근 자체가 결국은 교점의 x좌표가 됩니다. 2차 방정식을 풀어주세요. 자 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2분의 1 x의 제곱 나 얘를 이쪽으로 호노록 이항할 거예요. 그러고 나면 마이너스 5x요. 그리고 플러스 8은 는 0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 맞죠? 자 양변 2를 곱합시다. x제곱 마이너스 10x 플러스 16은 는 0이 되고 그래서 너 인수분해 아름답게 하시면은요 x 마이너스 8 x 마이너스 2는 0 그때 내가 원하는 건 얘들아 눈 크게 뜨고 봐. 내가 구하는 근자체는 4보다 오른쪽 괜찮습니까? 그러니까 몇? 2가 아니라 8이요. 아 그렇구나. 8 교점의 x좌표 하나 구했고 자 이 교점의 x좌표 구합시다. 나예요 연두색의 이름이요. 4보다 작을 때 이 연두색의 이름은요 나 2분의 1 x의 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3이요. 나랑 만난대요. 또 꺾어 올라가기 전에 그 상태 이 녀석의 이름 자체는 어떻게 됐어? x의 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3 딱 이래버리면 되죠. 자 여전히 이 방정식의 근이 이 교점의 x좌표일 거예요. 단 그 x값 중 1보다 작은 값이 돼야 되겠죠. 여기까지 무슨 소리인지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자 구합시다. 자 방정식을 풀어봅시다. 얘를 이쪽으로 호노록 이항하시면 나예요 2분의 1 x의 제곱이 되겠고요. 마이너스 3x는 0 괜찮아?
그러니까 얘는 어떻게? 2분의 1 x, x 마이너스 6은 0이요. 내가 찾고 싶은 건 6이 아니죠. 괜찮습니까? 6은 저쪽인데요. 내가 찾고 싶었던 건 0이요. 괜찮습니까? 그래서 이 좌표가 0이구나. 그러면 결국 이 교점을 기준으로 괜찮습니까? 교점의 왼쪽에서 fx가 위에 있고 교점의 오른쪽에서 fx가 다시 하얀색이 위에 있고 교점 사이에서는 아래에 있네. 괜찮습니까? 내가 원하는 건 하얀색 fx가 나머지 주황색 연두색보다 항상 크거나 같은 그때 x의 값의 범위를 말하니까 자, 답 값이다. 답을 쓸 때 어떻게 갖다 쓰면 되죠? 나예요. x라고 불리는 나는요 0보다 작거나 같고 또는 이 교점의 오른쪽이요. 그래서 어떻게? 8보다는 x가 크거나 같다. 괜찮아요? 예, 잘 그래프로서 여러분들이 풀어주셨다는 거야. 이 훈련을 반드시 해주시길 부탁드린다는 거지. 아니 문제집의 해설지처럼 못 푼다는 게 아니야. 절대값 안을 0으로 만든 x의 값을 기준 잡고 막 케이스 분류해가면서 풀면 되는데 이 연습도 반드시 해달라는 거예요. 괜찮습니까? 자, 좋아요. 이젠 답 맞추러 갑시다. 요 녀석이 이 보라색 범위가 이 녀석의 해와 같다 이렇게 돼 있어요. 나 아래로 볼록하단 말이에요. 괜찮습니까? 자, 그럼 아래로 볼록한 함수요. 갖다 그리게 되면 얘가 0보다 크거나 같은 그때 x의 범위가 내가 지금 구했던 해와 같아야 된다는 거야. 그럼 x축과의 위치 관계는요. x축이 호로록 이렇게 그려지면서 0보다 크거나 같다. 여기가 0이고 여기가 8. 즉 이 범위가 돼야 되는구나. 괜찮습니까? 그럼 식을 세우세요. 어떻게? 선생님 이 함수의 이름은 x의 제곱 더하기 ax 플러스 b였는데요. 나요. 두 개의 근을 아는 거예요. 하나는 0, 하나는 8이요. 그래서 어떻게? 나 x 마이너스 8 최고창의 개수 1. 우리 두 식은 일치한다. 또는 근과 계수로 문제를 푸셔도 되고요. 하여튼 전개하시게 되면은요. 자, 개수 비교 a의 값은 마이너스 8이 나오고요. b의 값은 뭐가 나온다? 0이 나옵니다. 여기까지 괜찮습니까? 이해할 수 있겠어요? 좋아요. a 더하기 b의 값을 원하니 나는 마이너스 8이 답입니다. 네, 좋습니다. 자, 볼게. 2차 함수 fx가 있대. 그런데 그 x 자리에 하트 분해해봐. 3분의 1 마이너스 3분의 1x를 대입한다는 거지. fx는 2차 함수가 있는데 그 x 자리에 3분의 1 마이너스 3분의 1x를 대입한다는 거야. 그럼 여전히 얘는 2차일 거야. 괜찮습니까? 그런 2차 부등식에 대한 해를 마이너스 5부터 1까지다 라고 해서 해집합을 여러분한테 알려주셨어요. 자, 일단 대한민국 교과서가 말하고 있는 또는 문제집이 말하고 있는 기본적인 정석풀이라고 불리는 것은 이래요. 가로안이 복잡하다. 싫다 싫어. 복잡하다. 복잡했을 때 복잡한 걸 편히 보고자 인간은 치환을 해요. 그래서 가로안이 너 너무 복잡하구나. 그래서 단일 문자 t로 치환하여 우리가 너를 좀 해석해보자 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볼게. 3분의 1-x라고 불리는 이 녀석을요, 네가 좋아하는 아무런 문자, 이 문제에서 세팅하지 않은, 오픈되지 않은 그 아무런 문자를 갖다 써도 상관없어. 그때 나는 너를 뭐라고 치환할게? t로 치환할게, 이런 거야. 자, 그러면 네가 복잡한 식을 편히 보고자 t로 치환했다면 너한테 필요한 건 치환한 문자 t에 대한 범위가 필요해. 지금 나한테 알려준 건 x에 대한 범위잖아요. 여기까지 괜찮습니까? 좋아요. 그러면 자, 가보자. 여러분 눈에 얘가 이렇게 보이는 거 맞지? 3분의 1-x를 네가 뭐로 치환한 거지? t로 이렇게 치환한 거야. 그치? 자, 그러면 나요, x의 범위를 줬어요. 그럼 마이너스 x에 대한 범위는요? 마이너스 1을 곱한 거니까 부등호의 방향이 싹 바뀌시면서 와야 되는 거 맞죠? 괜찮습니까? 좋아요. 마이너스 1을 곱했으니까 부등호의 방향이 바뀌어서 나 마이너스 1이 되고 나는 뭐가 되는 거죠? 5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마이너스 1을 곱하면 부등호의 방향이 싹 바뀌어요. 그런 상태에서 나 플러스 1이요. 좋아요. 플러스 1, 나 여기도 플러스 1. 그리고 나서 나 여기다 플러스 1.
똑같이 해줄 거고요. 플러스 1을. 그런 다음에 3분의 1배 때릴 거예요. 괜찮습니까? 그러면 3분의 1배, 3분의 1배, 3분의 1배를 때릴 거예요. 그치? 플러스 1 하거나 3분의 1을 양변에 곱해도 부등호의 방향은 바뀌지 않아요. 그치? 자, 계산합시다. 요 녀석이 결국 t예요. 그치? 그러니까 t에 대한 범위는 자, 크거나 같고 작거나 같아요. 자, 얘 계산하시면 얘의 값은 뭐인 거죠? 0이요. 0보다 크거나 같다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t의 범위는 0보다 크거나 같다. 얘를 계산해 주세요. 얘는 뭐죠? 2예요. 그래서 2보다는 작거나 같습니다. 이렇게 해석이 편해졌구나 라는 거죠. 자, 그러면 가라고 불리는 것을 우리가 해석하게 되면 FT라고 불리는 이 녀석이 0보다 크거나 같은, 괜찮습니까? 얘의 해가 t에 대한 범위 뭐보다는 크거나 같고 0보다는 크거나 같고 2보다는 작거나 같다, 이런 거죠. 여기까지 선생님 말 괜찮아요? 그러면 얘 결국 t에 관한 몇 차함수? 2차함수죠. 2차식 fx인데요. 그치? 그러니까 네가 잠깐 치환만 해봤던 거야. 결국은 이 가라는 조건이 너한테 하고 싶었던 말은 t라는 문자가 중요한 건 아니야. 그치? 그러니까 어떻게? 여기서 fx가 0보다 크거나 같은 이때 x의 범위, 그 녀석이 0보다는 크거나 같고 2보다는 작거나 같구나, 이런 거죠. 괜찮습니까? 자, 그렇다면 그림을 그려보시면 어떻게 되죠? 라고 물으신다면 0부터 2까지 fx는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돼. 그러니까 잘 봐봐. fx라고 불리는 건 뭐일 수밖에 없고, 이렇게 위로 볼록한 최고창의 개수가 음수였어야 되고, 그런 다음에 0보다 크거나 같은 그쪽 범위가 0부터 2까지니까 0, 2, 바로 여기를 말하는구나. 아래로 볼록했다라고 한다면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다라는 거죠. 자, 선생님 무슨 소리예요? 아니, fx가 만약에 아래로 볼록했다면 이게 만약에 fx였다면 우리 x축과의 위치관계는, 이차함수와 x축과의 위치관계는 두 점에서 만나, 한 점에서 만나, 만나지 않다, 이건데 항상 0보다 크거나 같다, 함수값이 0보다 크거나 같다 라는 범위는 얘 그림일 때는 모든 실수가 되고, 이 그림일 때도 모든 실수가 되며, 이 그림일 때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되는데 그때 절대로 이런 모양이 만들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지. 그래서 딱 보시면 이렇게 여러분들이 그림을 그릴 수 있도록 훈련하면 참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린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선생님 말 괜찮아요? 자, 그러면 fx라는 식을 세우세요. 선생님, fx라는 식은 나 x축과의 교점 두 개를 아니까 근을 아는 거랑 똑같고, 어떻게? x-2입니다. 그리고 나서 최고창의 개수 모르니까 뭐라고 놓자고요? k라고 이렇게 놓자고요. 내가 아는 사실은 tan 위로 볼록하게 그려져야 되니 k의 값은요 음수여야 됩니다. 이런 거죠. 여기까지 선생님 말 괜찮아요? 이해할 수 있겠어요? 그럼 봐봐 얘들아, 결국 지금 나한테 묻는 건 뭐냐면 fx가 3x 플러스 4분의 3보다 항상 크거나 같아야 되는데, 그런 해가 오직 한 개 있어야 된다라는 이 말은 그냥 순수한 그관점으로 보면 이렇거든. 이게 fx야. 그러면 얘는 기울기가 3짜리인 직선이야. 기울기가 3짜리인 직선 이 세상에 엄청 많지. 나 기울기가 3짜리인 직선이야. 만약에 이렇게 그려지면 말도 안 돼요. 왜? 나 이 직선보다 이 하얀색 그래프가 항상 위에 있습니까? 아니요. 이렇게 아래에 있는 부분도 있는데요. 이렇게 그려진다라고 해도 기울기 3짜리 직선 이렇게 그려진다고 하더라도 말도 안 돼요. 하얀색이 항상 이 보라색 직선보다 위에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럼 이렇게 되면 돼요? 안 돼요? 또 안 돼요. 이때는 항상 아래에 있거든요. 맞아? 그런데 크거나 같다라고 불리는 해가 오직 한 개 있어야 된대. 오직 한 개 있어야 된다는 건 이렇게 뭐 해야 된다는 거지? 접해야 된다는 거예요. 접할 때 같아지는 순간이 한 번 딱 존재하고 나머지는 다 뭐하다? 얘를 만족시키는 값이 없다. 같아지는 순간이 항상 존재해야 된다. 한 번. 이렇게 그냥 문제를 푸셔도 되고요. 아니면 이렇게 푸셔도 되죠. 어떻게 해요? 선생님, 아니 나라는 조건의 해석은 선생님이 분명 그랬잖아요. 각각의 그래프를 그려서 해석
해석이 불가능하다, 좀 어렵다라고 한다면 선생님이 나한테 이런 애매 어떻게 fx 마이너스 3x 플러스 4분의 3이 0보다 마이너스 4분의 3, 즉 얘를 호로록 이렇게 이항해서, 그치? 얘가 0보다 항상 크거나 같다라의 문제를 푸는 것이고, 이것을 새로운 함수 new 함수 hx라고 이름을 주래매. 그러면 fx가 2차였는데 2차에서 1차식을 뺀다고 하더라도 hx라고 불리는 것이 2차라는 식은 변함이 없고, 있고 없고 2차라는 사실은 변함이 없고, 그리고 나서 hx의 최고창의 개수도 k였을 거 아니야. 2창의 개수엔 영향을 안 주니까. 맞아? 그러니까 나는 위로 볼록한 녀석이었겠지. 괜찮아? 그러니까 문제 어떻게 풀 거지? 이렇게 풀 거지 않냐라는 거지. hx라고 불리는 이 녀석이 이렇게 위로 볼록한 그래프인데 얘가 항상 0보다 크거나 같다. 말이 안 돼요. 말이 안 돼요. 그래서 0보다 크거나 같다, 얘를 만족하는 x의 값이 딱 몇 개, 해가 오직 한 개, x의 값이 몇 개 있어야 된다고? 한 개, 0보다 크거나 같다를 만족하는 이런 x의 값이 몇 개, 한 개 있으려면 이렇게 x축과 뭐 해야 된다? 접해야 된다. 접해야 된다. 괜찮습니까? x축이 위에 있었다라고 한다면 그때는 0보다 크거나 같은 그런 함수값이 아무것도 없고, 만약에 이렇게 두 점에서 만났다라고 한다면 0보다 크거나 같은 함수값은 엄청 많을 테니 내가 찾고 싶은 건 이런 거라는 거지. x축과 접해야 된다. 그러면 결국 얘를 방정식으로 보게 되면 이 방정식이 뭐를 갖는다? 근을 갖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어주시면 되지 않냐라는 거예요. 선생님 말 뭔 소린지 이해해요? 자, 그러면 요 방정식, 자, 이쁘게 전개를 하시면은요, 얘는 완전 제곱식의 형태로 만들어져야 된단 말이에요. 괜찮습니까? 자, 전개를 하시면 어떻게 돼요? kx에 나는 hx라는 식을 갖다 쓰고 있어요. 이 식 자체를 hx라고 부르고 싶은 거야. 그러면 kx의 제곱이 될 거고요. 마이너스 2kx니까 마이너스 호로록 묶으면 2k 플러스 3x라고 이렇게 갖다 쓸 거예요. 내가 마이너스 2kx요, 여기서 마이너스 3x요. 괜찮습니까? 그런 다음에 마이너스 몇 분의 3? 4분의 3. 내가 결국 hx라는 거죠. 여기까지 선생님은 괜찮아요, 여러분? 괜찮아? 그러면 내가 너를 방정식의 입장으로 본다면, 는영이라고 불리는 이 방정식의 입장으로 보신다면 이 녀석이 뭐를 가져야 된다고? 근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그치? 그럼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무슨 식? 판별식이 와주세요, 이런 거예요. 그치? 너의 판별식 나의 제곱이요, 갖다 쓸게요. 그냥 어떻게? 2k 플러스 3의 제곱이요. 괜찮습니까? 거기에 마이너스 y시니까 플러스 몇 k로 바뀐다? 3k로 바뀐다. 여기까지 선생님 말 괜찮니? 이 판별식이 뭐 해야 된다? 는 0이어야 됩니다. k에 관한 몇 차식이 뜰 거예요? 2차식이 뜰 거라는 거예요. 괜찮습니까? 자, 이제 나랑 계산합시다, 이런 거지. 계산합시다. 계산하시게 되면 계산 시작. 4k의 제곱, 4k의 제곱 플러스 12 플러스 15k, 그리고 나서 플러스 몇? 9가 는 0이어야 된대. 인수분해 됐으면 좋겠고, 인수분해 안 되면 유유고. 그러면 6 12 맞지 얘들아? 자, 그러면 인수분해가 되면 땡크고 안 되면 유유고 2라고 갖다 쓰고 뭐라고 해야 하면 될까요? 도와줄래요? 4 1 3 3 싹싹 인수분해 완성. 그치? 그러니까 어떻게? 인수분해 안 되면 그냥 근해 공식 갖다 쓰는 거야. 4k 플러스 3 k 플러스 3이 는 0이다. 얘를 만족하는 k의 값, 이 조건을 만족하는 k의 값은 두 개 있었네, 이런 거지. 맞아? 그래서 구하시면 k의 값은 하나는 뭐 마이너스 4분의 3이 될 수도 있고요, k의 값은 뭐일 수도 있다? 마이너스 3일 수도 있더라. 둘 다 k의 값 음수인 거 맞지? 그래서 답이 이렇게 두 개 되어 수 있구나. 근데 나한테 원하는 건 f1의 값이 될 수 있는 것을 묻고 있어. f1의 값, f1의 값 뭐니? 이런 거지. 나야, f1의 값. f1의 값은 여기다 1 집어넣으세요. 1 집어넣으면 뭐가 나와요? 마이너스 k가 될 수 있고,
마이너스 k. 내가 f2라는 거지. 1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k인 거 맞죠? 그러니까 답은 두 개가 있겠네요. 나요. f2 대값이 될 수 있는 건 k의 값을 구해주셨으니 마이너스 k의 값은 하나는 몇 분의 몇이 될 수도 있고 4분의 3이 될 수도 있고요. 하나는 뭐가 될 수도 있다는 거지? 3이 될 수도 있다는 거지. 3 또는 4분의 3. 이 두 개가 답이라는 거예요. 그치? 그럼 답지에 있는 거 답 찾아주시면 되죠. 될 수 있는 것을 골라달래매요. 괜찮습니까? 그럼 답지 보시면 4분의 3은 있습니까? 네, 있어요. 3은 없어요. 맞아? 그러니까 답은 4분의 3 이러시면 되겠네요. 그치? 뭔 소린지 이해할 수 있겠어요? 괜찮죠? 네. 자, 봅시다. 지금 다른 구간 신경 쓰지 마시고요. 정의역이라고 불리는 x값의 범위에 제한이 걸려 있어요. 즉 나는요. 전체 x의 값에 관계없이 x의 값에 관계없이 이 문제를 항상 성립하도록 이걸 푸는 것이 아니라 3부터 5까지라는 그 구간 3보다는 크고 5보다는 작은 그런 x에 관해서만 얘가 항상 성립하면 돼요. 그치? 제한이 딱 걸려 있다는 거야. 나 여기에만 주목해 주세요 라는 거지. 주목. 이것을 선생님은 그냥 제한이라고 불러요. 아, 내가 바라보는 x의 값에 제한이 걸려 있다. 그치? 구간이 딱 설정되어 있다는 거야. 3부터 5까지만 주목해 봅시다. 그때만 얘를 항상 만족하면 돼요. 이런 거죠. 자, 그러면 가봅시다. 나요. 호로록 얘를 2항에서 생각하고 싶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x의 제곱 더하기 2ax-3a의 제곱이요. 이 녀석이 항상 뭐보다 크면 되는 거죠? 0보다 크면 돼요. 즉 그림 자체가 x축 위에 그려지면 돼요. 그런데 이 구간일 때만 3부터 5라는 이 구간일 때만 x축 위에 그려지면 돼요. 그쵸? 나요. 요 녀석의 이름을 선생님이 뭐라고 주고 싶어요? new 함수 fx 그냥 이름을 줄게요. 그치? 그러면 이 fx라고 불리는 이 녀석은요. 호로로록 나요. 인수분해가 되네요. 어떻게? x 플러스 3a요. x 마이너스 a요. 이렇게 인수분해가 이쁘게 되시고요. 얘가 0보다 항상 커야 된다는 거죠. 괜찮습니까? 자, 여기서 문제가 생겼어요. 이런 거지. 자, 여기서 나와야 되는 행동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행동. 행동. 몇 가지로? 3가지로 케이스 분류하자. 이것이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행동이야. 아, 선생님 왜 3가지로 분류하는 건데? 아니 이런 거야. 어떻게? 나야. 허러럭 선생님 이 그래프는 아래로 볼록하게 그려져요. 맞아요. 아래로 볼록하게 그려져요. 그런데요. 나를 0으로 만든 이쪽 가로를 0으로 만든 x의 값이요. 하나는 마이너스 3a이고요. 하나는 뭐인 거죠? a인 거예요. 그런데 얘들아 정신 똑바로 차려야 해. a가 마이너스 3a보다 크니? 말도 안 되잖아. 우리들의 뭐를 몰라? 대소를 몰라 이런 거야. 야, a가 마이너스 3a보다 클 때는 a가 양수일 때야. 근데 a가 음수라고 생각해봐. a가 마이너스 2라고 생각해봐. 그럼 나는 마이너스 2, 나는 6. 그러니까 a가 음수일 때 마이너스 3a가 큰 거지. 우리들 대소를 몰라.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뭐 해야 된다고? 3가지로 케이스 분류해야 됩니다. 이것이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행동이라는 거야. 항상 괜찮습니까? 우리 x축과의 교점을 방정식의 근이라고 부르는데 이 근끼리에 대소를 모르겠다는 거지. 누가 크니? 이걸 모르겠다는 거예요. 괜찮습니까? 자, 그러니까 선생님이랑 케이스 분류 가자는 거지. 첫 번째 케이스. 첫 번째 케이스. 자, 이 그림처럼 이렇게 그려질 수 있다는 거예요. 호로록 나예요. 여기가 마이너스 3a이고 여기가 a일 수 있어요. 이런 거지. 첫 번째 케이스는요. a가 무슨 수일 때? 양수일 때요. 자, 두 번째 케이스에서는요. 호로로록 나예요 선생님. 마이너스 3a와 a가 같을 수 있어요. 우리도 같을 수도 있겠죠. 이때는 바로 뭐인 거죠? a가 0일 때예요. 괜찮습니까? 자, 세 번째. 호로로로록 나 아래로 볼록한데요. 그림 자체가
여기가 a고 여기가 마이너스 3a일 수도 있어요. 즉 a보다 마이너스 3a가 크다고요? 이 경우는 a가 무슨 경우? 음수인 경우를 말해요. 그치? 이렇게 몇 가지? 세 가지 케이스가 있을 거라는 거지. a가 양수와 음수일 때는요, a와 마이너스 3a는 절대로 다른 존재고요. a가 0이라고 한다면 마이너스 3a랑 a랑 똑같기 때문에 그때는 중근을 갖는 이런 그래프가 그려질 거라는 거죠. 여기까지 선생님 말 괜찮아요? 이해할 수 있겠어요? 자, 그럼 이제부터 그림 그려봅시다. 이런 거야. 자, 집중! 이참수에서 제일 중요한 성질 중 하나는 대칭성이야. 자, 그렇다면 이때 대칭축이라고 불리는 나는요, 나와 나의 평균이어야 되니까 마이너스 a가 대칭축이라는 사실이 변함이 없어요. 대칭축이 나와 나의 평균인 마이너스 a. 즉 이 그림일 때도요, 나요, x는 마이너스 a가 대칭축이라는 사실이 변함이 없어요. 그치? 그럼 이때는요, 어머나 a가 0이니까요 마이너스 a도 0이거든요. 그러니까 x는 0. 이게 그냥 대칭축이에요. a가 0이라면 0이 되니까 x제곱이 돼버린다고요. 여기까지 괜찮아? 이 그래프의 이름이 뭐가 돼버린다고? y는 x제곱이 돼요. a가 0일 때는 y는 x제곱에 대한 그래프가 된다는 거지. 여기까지 괜찮아? 얘들아, 어떤 함수를 다루든 간에 네가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어떤 함수를 다루든 간에 우리 항상 x축과의 교점, y축과의 교점은 되게 중요한 녀석들이야. 물론 x축과의 교점이 없을 수도 있어. 근데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x축과의 교점, y축과의 교점, 즉 x절편, y절편들의 스페셜 점이라고 부르거든. 뭔 소린지 이해해? 뭔 소린지 이해해? 자, 어떤 함수를 다루든 간에 x축과의 교점, y축과의 교점은 되게 중요한 녀석들이야. 그럼 봐봐. 지금 x축과의 교점은 방정식으로 해석했을 땐 근이란 말이야. 그런데 자, 너의 y축과의 교점 뭐가 되죠? x가 0일 때 y의 값, 얘를 우리는 y절편이라고 불러. 그러면 봐봐, f0, x가 0일 때 y의 값은요 뭐가 되는 거죠? 마이너스 3a의 제곱이 되거든요. 여기까지 선생님 무슨 소리인지 이해하니? 꼭지점의 좌표는요? 내가 꼭지점의 좌표는요 마이너스 a, 마이너스 a를 호도록 여기다 대입하시면 될 테니까 마이너스 몇 a의 제곱이 돼? 4의 제곱이 돼요. 자, 이 소리를 왜 한 거냐면 이것 때문에 한 거야. 잘 들어봐. 얘들아, 나 0의 위치는 어디 있을까요? 이런 거지. 0의 위치, 즉 y축의 위치는 어디 있을까요? 너한테 물어보는 거야. 얘들아, a가 양수일 때거든요. 마이너스 a와 a의 평균, 다시 뭐라고? 마이너스 a와 a의 평균, 중점이 바로 0이지. 마이너스 a랑 a의 평균이 0인 거 맞지? 그러니까 y축이라고 불리는 건 이때는 여기 있겠네. 여기가 0, 마이너스 3a 제곱 아니야. 괜찮아? 이때는 여기 있는 거 그냥 맞지. 이게 x제곱이니까 맞아? 0, 0 집어넣으면 0. 그치? 자, 그러면 이때는 0의 위치는 어디 있어? 여기 있지. a와 마이너스 a의 평균 딱 중간. 그치? 여기가 결국 0이라는 라인이지. 여기가 0, 마이너스 3a의 제곱 이렇게 떨어질 거 아니야. a가 음수라고 한다면 나는 양수. 여기까지 괜찮아요? 자, 그런데 자, 이제 눈 똑바로 뜨시고 나요 3부터 5까지만 이 구간에만 주목해달라 그랬어. 다른 데 신경 쓰지 마. 내가 보는 구간은 3부터 5까지야. 그치? 3부터 5라는 구간 속에서 항상 그 함수값이 0보다 크면 돼 이런 거야. 3부터 5라는 속에서만 x축 위에 그림이 그려지면 돼 이걸 풀고 있다고. 그럼 이 그림 속에서 3과 5의 위치는 어떻게 되죠? 이런 거죠. 어떻게 될까요? 3은 0의 오른쪽에 있어야 돼. 근데 3이 호로록 이렇게 있으면 돼? 안 돼? 말이 안 돼. 3일 때 함수값이 음수거든. 근데 3부터 5까지는 항상 모든 함수값이 0보다 커야 된다 그랬어. 그러니까 이런 건 말이 안 되고 3과 5는 한 이런 식에 있어야 해. 여기 딱 여기만 주목했을 때 x축보다 항상 위에 있고 함수값이 모두 양수여야 된다는 뜻이지. 자, a가 0일 때 3과 5의 위치는요 이게 x제곱이잖아요. a가 0일 때는. 그럼 3과 5는 당연히 여기 있는 거 맞지? 여기까지 괜찮아? 자,
여기 봐봐. 3의 위치는 어디 써야 돼? 이런 데 있으면 돼? 안 돼. 그치? 이 경우라고 하더라도 3과 5는 호로록 이렇게 있어야 된다는 거야. 어떤 경우가 된다고 하더라도. 뭔 소린지 이해할 수 있겠니? 괜찮아? 자, 그럼 봐봐. 야, 이 그림이든 이 그림이든 간에 괜찮습니까? 3과 5에 대한 이때 그래프의 개형은 A가 양수든 A가 0이든 A가 음수든 간에 맞아? 얘를 항상 만족시키려면 어떻게? 이런 그림이 그려져서 여기가 3일 때 여기가 5일 때 5일 때 얘를 만족시켜야 된다라는 거죠. 그치? 그럼 항상 얘가 0보다 크기 위해서는 그치? X축이라고 불리는 건 딱 이렇게 존재해야 되겠네. 여기가 3 요렇게 괜찮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문제의 답은요 이렇게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F3이요 3에서의 함수값이 0보다 뭐예요? 크다면 그러면 3보다 4일 때와 3.1일 때와 뭐 4.5일 때와 항상 크겠죠. 그치? 근데 이제 부등식 문제를 풀 때는 맨 마지막에 등호가 올 수 있는지 없는지를 맨 마지막에 생각하는 거예요. 자, 이게 등호가 올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생각을 해보자는 거지. 선생님, 만약에 말이에요. 여기가 3인데 이게 3,0이라서 이렇게 딱 X축이 있다라고 한다면 3부터 5까지 항상 양수입니까? 라고 했을 때 등호 있어 없어 여기? 등호 없지. 3보다 클 때만 항상 양수이면 된다며. 그럼 여기는 지금 빵꾸인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만족하겠네. 그러니까 여기 뭐가 올 수 있다? 등호가 올 수 있다는 거지. F3이 0이라고 하더라도 3보다 약간 클 때는 양수가 맞으니 얘 등호가 올 수 있다. 이런 거예요. 자, 부등식 문제를 풀 때 항상 등호가 오냐 안 오냐 라는 건 맨 마지막 과정에서 생각한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볼게. 그럼 계산하자. F3의 값은요 X 대신 3을 대입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나 마이너스 3의 2의 제곱이요 F3이에요. 나 3을 대입해서 플러스 6의 2요. 나 그대로 3을 대입하면 플러스 9요. 내가 결국은 F3이고요. 이 녀석이 뭐보다 크거나 같아야 된다고요?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된다고요. 양변에 마이너스 3분의 1을 곱해주세요. 그럼 부등호의 방향이 바뀌죠. A의 제곱이 되고요. 마이너스 3분의 1을 곱하면 마이너스 2A가 되고요. 마이너스 3이 0보다 작거나 같다에 얘랑 A의 범위는 바뀌질 않아요. 괜찮습니까? 이해할 수 있겠어요? 네, 좋아요. 마이너스 3분의 1을 곱해서 부등호의 방향이 바뀐 것뿐이고 그렇다면 A 마이너스 3, A 플러스 1 내가 0보다 작거나 같다. 아래로 볼록하다. 싹 마이너스 1이고 3이다. 0보다 작거나 같다의 범위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다 만족한다. 그치? 그래서 답을 갖다 쓰시면은요 그런 실수 A의 범위는 마이너스 1보다는 뭐하고? 크거나 같고 3보다는 뭐하다? 작거나 같습니다. 요게 답입니다. 이런 거예요. 괜찮습니까? 여기서 잠시 답은 맞췄으나 선생님 난 이렇게 풀면 안 돼요? 난 문제를 이렇게 풀었는데 어떻게? 내가 얘 생각을 봤더니 선생님 아니 케이스 분류한다는 건 선생님이 나한테 말씀하시기로 1번 경우일 수도 있고 2번 경우일 수도 있고 3번 경우일 수도 있다. 이렇게 케이스 분류하는 거니 케이스 간의 접속사는 선생님 또는 케이스 간의 접속사는 또는 이라고 알려주셨어요. 좋아요. 그럼 시작해보자는 거죠. 선생님 아니 나요 두 개의 근의 대소를 모를 때는 케이스 분류해야 됩니다. 이것이 나의 행동 영역이에요.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해야 되는 행동 영역이에요. 괜찮아? 근이 미지수로 표현되어 있다면 누가 큰지 작은지를 모르니까 케이스 분류하자는 건 행동 영역이라고요. 그래서 내가 케이스를 분류했다 이거야. 그럼 선생님 나 그림으로 문제를 푸는데 가만 놓고 봤더니 A가 양수일 때는 3부터 5까지 항상 함수값이 양수이려면 3이라고 불리는 이 녀석은 A의 무슨 쪽? 오른쪽에 위치해야 해. 그쵸? A의 오른쪽에 위치해야 해. 여기가 A였거든. 괜찮습니까? 그러니까 선생님 A라고 불리는 이 녀석은 3보다는 작거나 같아야 되고 난 이 속에서 문제를 푸는 거니까 0보다는 커야 해. 선생님 여기 등호가 왜 와? 라고 물으신다면
선생님 등호라고 불리는 건 맨 마지막 가정에 살펴 주는데 A가 3이었다라고 하더라도 3보다 큰 쪽에서는 양수가 맞으니 이 그림 괜찮습니까? 등호 올 수 있어 이런 거지. 그리고 나서 선생님 A가 0이었을 때는 얘는 X제곱이라는 그래프가 돼서 fx X제곱이 돼서 3가 5일 때 0보다 큰 게 맞아. 그러니까 A가 0일 때도 되는구나. 맞아? 접속사는 지금 또는을 유지하면서 가는 거야. 그런 다음에 선생님 이 그림 속에서는 나야 여기가 마이너스 3A인데 3이라고 불리는 것은 하여튼 마이너스 3A의 오른쪽에 있어야 해. 여기가 0이거든. 괜찮습니까? 그러니까 이때는 마이너스 3A라고 불리는 이 녀석이 3보다는 작거나 같을 수 있다는 거지. 여전히 등호일 수 있다는 거야. 괜찮습니까? 그럼 얘의 범위는요? 양변에 마이너스 3분의 1을 곱하시게 되면 부등호의 방향이 바뀌어서 A는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다가 되고요. 이때는 뭐보다 작다? 0보다 작은 범위 속에서 생각했다는 거지. 여전히 있는 접속사는 또는이라는 거지. 또는이라는 접속사는 합치기라는 거지. 괜찮습니까? 그럼 얘와 0일 때를 싹 합쳐주시고 괜찮습니까? 여기 있는 부분들을 싹 다 합쳐주신다면 그때 답은 마이너스 1보다는 크거나 같고 0이 짜라락 이어져서 3보다는 작거나 같다. 어우 이렇게 나오는데요. 굿! 괜찮아요? 잘 풀었다는 거예요. 뭔 소리인지 이해하실 수 있겠습니까? 네, 좋아요. 자, 볼게요. 연립부등식이요. 나요, 위의 식도 만족하는 x의 범위, 아래 식도 만족하는 x의 범위가 있을 거예요. 괜찮습니까? 그런데 그런 x의 범위, 그런 해에 x는 1이 포함된대. 이게 뭔 말이야? 자, 이런 말 아닐까요? 우리가 방정식의 근이요. 방정식의 근이 x는 1이래요. 그럼 우리 뭐 해야 되는 거죠? 근 나오면 대입하셔야 되는 거 맞지? 그럼 이런 거잖아. 연립부등식이라고 불리는 건 얘를 1번식, 아래식을 2번식이라고 한다면 1번식과 2번식을 동시에 만족하는 그런 x의 값들이 있을 거야. 괜찮습니까? 거기에 x는 1이 포함된다는 거야. 자, 그 말은 이 x는 1이라고 불리는 이 녀석은요. 1번식에 집어넣어도 참이 돼야 되고 괜찮습니까? 마치 근의 역할을 하는 거죠. 몇 개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놈이. 그런데 이 x는 1이라고 불리는 건 반드시 1번식에다 대입해도 2번식에 대입한다고 하더라도 괜찮습니까? 대입을 하게 되면 뭐여야 된다는 거지? 참이어야 된다는 거지. 여기까지 괜찮습니까? 자, 그러면 우리 한번 대입해 보자는 거예요. 우리 둘을 동시에 만족하는 그런 x의 값의 범위인지 값인지는 모르겠으나 하여튼 x는 1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니까 x는 2라고 불리는 이 녀석을 1번식에다가 대입하겠습니다. 그리고 2번식에다가도 대입할 거예요. 괜찮습니까? 왜? 동시에 만족해야 되는 거니까. 자, 그럼 시작. 1번식에다 대입을 하시면은요 호로록 이렇게 되겠네요. 나요 3n 제곱이요. x 대신 1을 대입하고 있어요. 마이너스 11n이요. 그리고 x 대신 1을 대입하면 플러스 6이요. 얘가 0보다 작거나 같다라는 거예요. 괜찮습니까? 인수분해가 되면 땡큐고 아니면 근해 공식 쓰자 이런 거지. 자, 마음의 준비를 하면서 3이라고 갖다 쓰고 어떻게 하면 좀 아름답게 될까요?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요. 씩씩 곱하게 되면 마이너스 11이 만들어지겠네요. 좋아요. 그러면 인수분해 하시면 3n 마이너스 2요. n 마이너스 3 내가 0보다 작거나 같다는 거죠. 나 n에 관한 몇 차 함수요? 2차 함수요. n에 관한 2차식이라는 거예요. 그때 최고창의 개수가 양수니까 나는 아래로 볼록하게 그려질 것이며 슉 n축과의 교점이요. 이 녀석이 결국 x축에 관한 역할을 하는 거죠. n에 관한 2차 함수라서. 그래서 나를 0으로 만드는 n의 값 3분의 2 나를 0으로 만드는 n의 값 3 그래서 3분의 2라고 갖다 쓰시고 3이라고 갖다 쓰시고 0보다 작거나 같다. 즉 함수 값이 0 또는 음수인 그런 n의 범위가 어떻게 되니? 이런 거지. 그럼 갖다 쓰시면은요 n이라고 불리는 나는요 3분의 2보다는 뭐하고? 크거나 같고 뭐보다는 3보다는 작거나 같습니다. 이것이 결국 1번식을 만족하는 n의 범위가 되겠습니다. 괜찮아요? 내가 지금 무슨 행동을 하고 있다고요? x는 2라고 불리는 이 녀석이 연립부등식의 해에 포함된다고 하였으니 1을 여기다 대입하고 여기다 대입할 거라는 거예요. 여기까지 괜찮아요? 자, 그런데 봐봐. 얘들아, 이 문제를 쉽게 이렇게 한번 풀어보는 건 어때? 어떻게? n이 정수대. n이 뭐라고? 정수라는 조건을 갖고 있는 거야. 그러면
3분의 2보다는 크거나 같고 3보다는 작거나 같은 그런 정수는 뭐가 있죠? 뭐가 있어요? 1도 있고요, 2도 있고요, 3 있어요. 이렇게 몇 개 있다는 거지? 3개 있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괜찮죠? 자, 나는요 x이라고 불리는 너를 마찬가지로 2번식에다가 뭐 할 거예요? 대입할 거예요. 그래도 참이어야 해요. 그러면 x 대신 1을 2번식에 대입합시다. 2번식에 대입하면은요 3-2n이요 나의 절대값. 이 녀석이 뭐보다 크거나 같아야 된다고요? 2보다 크거나 같아야 된다고요. 물론 문제풀이를 이렇게 진행하셔도 돼요. 얘를 만족시키는 n값의 범위를 구하고요. 1번식도 만족하고 2번식도 만족해야 되는 거니까 그런 공통 n의 범위를 구하신 다음에 그 중에서 정수를 걸러내셔도 되는데 나는 지금 시간이 없어요. 이 문제는 그냥 이렇게 풀어보는 건 어때요? 어떻게 해요? 아니 어차피 1번식을 만족하는 정수 n의 후보는 1, 2, 3 이렇게 몇 개 있었다고? 3개 있었다는 거 아니야? 그럼 여기다 n 대신 1을 대입해. 3 빼기 2의 절대값은 1이야. 1이 2보다 크거나 같아? 말이 안 돼. 너 꺼져. 2를 대입해. 2를 대입하게 되면 마이너스 1 절대값 1. 1이 2보다 크거나 같다. 말이 안 돼. 꺼져. 괜찮습니까? 그런 다음에 n 대신 3을 대입해. 마이너스 3의 절대값 3. 3은 2보다 크거나 같다. 맞아요. 괜찮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찾고자 했던 n이라고 불리는 이 녀석은 3이었습니다. 이렇게 빠르게 찾는 것도 괜찮겠죠. 뭔 소리인지 이해하실 수 있겠어요? 자, 그러면 n의 값을 찾았는데 이 연립부등식의 해 좀 구해주세요 라는 게 문제였습니다. 그치? 그럼 연립부등식을 다시 이쁘게 갖다 써봅시다. n의 값을 구했으니 첫 번째요. 이 식은요 n 대신 3을 대입하면서 이젠 그 모습을 갖춰 나갈 거예요. 그치? 정확하게 어떻게 됩니까? 6x의 제곱이 되고요. n 대신 3을 대입하면 마이너스 33x요. 거기에 플러스 3, n 대신 3을 대입했으니 뭐가 된다고? 27이 0보다 작거나 같다가 되겠네요. 괜찮습니까? 자, 그냥 요거 풉시다. 하나하나 풀어봅시다. 이런 거지. 자, 양변에 3분의 1을 곱합니다. 그럼 나는 2x의 제곱이 될 거고 마이너스 11x 더하기 9가 0보다 작거나 같다. 얘와 얘 해는 똑같겠죠? 그냥 3분의 1배를 한 것뿐이에요, 여러분. 자, 그러면 인수분해가 됐으면 좋겠다. 나는 발음을 갖고 마이너스 9 마이너스 1 지그재그 이러면 완성. 그렇기 때문에 나 2x 마이너스 9 x 마이너스 1 내가 0보다 작거나 같다. 이 2차 부등식을 푸는 거겠죠. 괜찮습니까? 그럼 나는 x에 관한 2차 함수고 최고차이 계수가 2이기 때문에 무슨 볼록? 아래로 볼록하게 그림이 그려지면서 괜찮아? 나요. 나를 0으로 만든 x의 값 2분의 9 나는 1이라고 갖다 쓰고 2분의 9라고 갖다 쓰시면서 등호 있어요. 0보다 작다 또는 0이다. 걔를 만족시키는 x의 범위가 어떻게 되니? 그쵸? x축 아랫부분에 있는 x의 범위가 어떻게 되니? 등호 포함해서. 그럼 어떻게 돼? 1보다는 크거나 같고 2분의 9보다는 작거나 같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말해주시면 되겠죠. 여기까지 선생님 말 괜찮아요, 여러분? 이해할 수 있겠니? 좋아. 그럼 이제 두 번째 저식을 풀자는 거야. 두 번째 n 대신 3을 대입했어. 그럼 내가 푸는 것은 3x 마이너스 6의 절대값이요. 이 녀석이 2보다 크거나 같다. 얘를 푸는 거죠. 괜찮습니까? 물론 그냥 이렇게 푸셔도 돼요. 어떻게? 선생님 얘를 풀어간다는 건 나예요. 3x-6이라고 불리는 내가요. 마이너스 2보다 작을 수 있고 또는 3x-6이라고 불리는 내가요. 2보다는 크거나 같을 수 있어요. 얘를 푸는 건데 사실 그림으로 보면 이렇다는 거야. 어떤 그림? 좌표 평면에다가 이 그래프를 그리면 절대값 3x-6이라고 불리는 이 그래프는 부메랑 그래프다 라는 것을 항상 강조해요. 나요 부메랑 그래프요. 나 절대값 안을 0으로 만든 x의 값 2를 기준으로 괜찮습니까? 부메랑 그래프가 그려지고 나한테 원했던 건 y는 2보다는 크거나 같다 2라는 라인을 갖다 그리자 이런 거였지. 여기까지 괜찮아? 그러면 빨간색 그래프가 이 연두색 2보다 상수함수 라인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건 바로 이쪽 범위를 구하는 거고. 그러니까 내가 찾고자 하는 건 뭐를 찾자는 거지?
교점을 찾자는 거였어. 그치? 이 교점. 그러니까 교점을 찾는다는 것도 이 빨간색 그래프의 이름이 무엇이죠? 라고 물으시면 2보다 클 때 너의 이름은 어떻게? 양수하서 3x-6이고 얘랑 누구랑 만난다는 거지? 2랑 만난다는 거야. 이때 x의 값, 그것이 교점의 x좌표가 될 테니 얘를 구해주시면 몇 분의 몇이 나온다고? 3분의 8이 나온다는 거지. 괜찮아? 그런데 대칭성이라는 걸 생각해달라는 거야. 내가 대칭축이야 이런 거지. 2를 기준으로 좌우 대칭이야. 그럼 2로부터 3분의 8까지 떨어진 거리는요? 3분의 2. 그럼 나는 2로부터 3분의 2만큼 왼쪽으로 가면 될 테니 너는 3분의 4가 된다라는 사실이 확실하다는 거지. 그러니까 여기서 나오는 x의 범위는 어떻게? 나 3분의 4보다는 뭐하고? 작거나 같고 또는 나 3분의 8보다는 뭐하다? x의 값이 크거나 같다. 이것이 결국 2번의 범위였던 거야. 내가 1번의 범위였다면. 괜찮습니까? 그것이 이렇게 계산하는 거랑 결과가 똑같다는 거지. 어떻게? 얘가 이항되면 3x가요 4보다는 작거나 같다. 얘가 x의 범위가 바로 3분의 4보다는 작거나 같다고. 여기서 말하는 그 범위가 8보다는 3x가 크거나 같다니까 x는 3분의 8보다 크거나 같다. 그림으로도 그릴 수 있어야 된다는 거지. 예. 내 말 뭔 말인지 이해해? 자, 그랬을 때 얘는 케이스 분류가 아니에요. 케이스 1번, 케이스 2번이 아니죠. 연립부등식이라고 불리는 건 1번도 만족하고 2번도 만족해야 돼. 그러니까 2번의 접속사는 케이스 분류가 아니라 1번식도 만족하고 2번식도 만족해야 되는, 동시에 만족해야 되는 이고의 범위예요. 우리 둘 다 뭐 해야 된다고? 동시에 만족해야 되는 범위라고요. 괜찮습니까? 그러면 수직선상에 표현해 보면 나의 범위는 1부터 2분의 9까지. 1보다는 크거나 같고 2분의 9보다는 작거나 같다. 이 범위 4.5예요. 그쵸? 나의 범위는 3분의 4보다는 작거나 같다고요. 3분의 4는 1보다는 약간 큰 숫자. 이렇게. 나 3분의 8보다는 2와 3 사이의 숫자 3분의 8보다는 크거나 같다. 여기. 근데 우리 동시에 만족하는 범위는 여기. 색칠하는 이 두 범위가 되겠습니다. 괜찮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답을 써주실 때 어떻게 써주시면 됩니까? 이 범위를 갖다 쓰세요. 어떻게? 1보다는 x가 크거나 같고 뭐보다는 작거나 같다? 3분의 4보다는 작거나 같다. 또는 이라고 갖다 써주시는 거예요. 또는. 괜찮아? 그래놓고 3분의 8보다는 뭐하고? 크거나 같고 다시 뭐보다는 2분의 9보다는 작거나 같습니다. 괜찮습니까? 이 자체가 답이 되겠네요. 또는이라는 접속사를 반드시 써주셔야 됩니다. 네, 좋아요.